런던의 한적한 동네, 세인트 존스 우드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저택에서 홀로 고독한 노년을 보내던 아서, 경은 12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빈자리를 메우지 못한 채 텅 빈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68세의 전직 부동산 재벌,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왠지 모를 슬픔과 고독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서는 셰익스피어, 제인 오스틴과 같은 고전 문학을 탐독하고 오래된 재즈 레코드를 들으며 마음의 위안을 찾으려 했지만 밀려오는 공허함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서는 친구 토마스의 권유로 내셔널 갤러리에서 열리는 특별 전시회에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전시회장 한쪽, 고고한 자태로 서 있는 여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65세의 전직 영문학 교수 에블린이었습니다. 에블린은 르누아르의 뱃놀이에서의 점심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그림에 대한 해설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해박한 지식과 예술을 향한 열정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서는 그 무리에 섞여 에블린의 설명을 들으며 그녀의 목소리에, 그녀의 눈빛에, 그녀의 존재 자체에 묘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그는 자연스럽게 에블린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르누아르의 색채 사용에 대한 해석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서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에블린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화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르누아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화가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작품은 언제 봐도 마음을 설레게 하죠.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대화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아서는 에블린에게서 지성과 우아함,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에블린 역시 아서의 젠틀함과 유머, 그리고 예술에 대한 진지한 관심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반쪽을 찾은 것처럼 서로에게 강하게 끌렸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아서는 용기를 내어 에블린에게 애프터눈 티를 제안했고, 에블린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세인트 존스 우드에 있는 고풍스러운 찻집, 더 올드로즈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더 올드로즈는 아서가 젊은 시절 아내와 자주 찾던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아서는 그곳에서 에블린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와의 추억, 사업에서의 성공과 좌절, 그리고 12년간 홀로 지내며 느꼈던 외로움까지, 마치 오래된 일기장을 펼쳐 보이듯 자신의 삶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블린은 아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에블린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혼의 아픔을 겪은 후 오랫동안 독신으로 지내며 문학과 예술에 몰두했던 삶,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느꼈던 보람과 기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를 공유하며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의 삶에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서와 에블린은 더 올드로즈에서 정기적으로 만나 애프터눈 티를 즐기며 문학과 예술, 그리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템스 강변을 산책하고 셰익스피어 글로브 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하고 대형 박물관에서 역사 유물을 감상하며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설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서와 에블린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서는 에블린에게서 삶의 기쁨과 행복을 발견했고, 에블린은 아서에게서 따뜻한 위로와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사랑의 감정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 앞에는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아서는 혹시라도 자신이 에블린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고, 에블린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갈등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애틋하고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서는 에블린과 함께 자신의 단골 펍인 더 킹스암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서의 오랜 친구인 토마스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토마스는 아서의 밝아진 표정을 보고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흐르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토마스는 아서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아서, 자네답지 않게 왜 그렇게 망설이나? 인생은 짧다네. 지금 자네 앞에 있는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게. 토마스의 말은 아서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날 밤, 아서는 에블린에게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에블린을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저택의 정원에는 아내가 생전에 좋아하던 장미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아서는 에블린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건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블린,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마음은 당신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린 너무 늦게 만난 건지도 하지만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내게 다시 찾아온 기적입니다. 아서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에블린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 역시 아서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과거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선뜻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서의 진실된 사랑 앞에 그녀의 마음의 벽은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에블린은 아서의 손을 잡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서,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아서는 에블린의 손을 꼭 잡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블린, 우리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는 내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다음 날, 아서와 에블린은 템스 강변을 따라 산책을 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강물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이었습니다. 산책을 하던 중 그들은 우연히 길거리 공연을 하는 젊은 음악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 춤을 추는 연인들의 모습은 그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아서는 에블린에게 조심스럽게 춤을 청했고 에블린은 수줍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서와 에블린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서로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아서는 에블린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고 에블린은 아서를 위해 아름다운 시를 읽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들며 진정한 사랑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어느 날 아서는 에블린을 자신의 추억이 깃든 바닷가 마을, 이스트 서식스의 작은 어촌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아서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자 아내와 함께 신혼여행을 왔던 곳이었습니다. 아서는 에블린에게 자신의 과거를 모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에블린은 아서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의 추억 속에 함께했습니다. 두 사람은 바닷가를 거닐며 지난날의 추억을 나누고 앞으로의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저녁 무렵 아서와 에블린은 해변가에 있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붉게 물든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서는 에블린에게 반지를 건네며 정식으로 청혼을 했습니다. 에블린, 나와 결혼해주기.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소. 에블린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아서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기꺼이 당신의 아내가 되겠어. 두 사람은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 작은 성당에서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서와 에블린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결혼 후 아서와 에블린은 더욱 깊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행복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함께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여행을 다니며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을 만들어갔습니다. 아서는 에블린 덕분에 삶의 기쁨과 행복을 되찾았고 에블린은 아서 덕분에 과거의 상처를 잊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늦가을 저녁. 아서와 에블린은 벽난로 앞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읽고 있었습니다. 아서는 에블린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블린, 내 인생에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 당신은 내게 가장 큰 축복이요. 에블린은 아서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서, 당신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내겐 가장 큰 행복.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아서와 에블린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마치 한 사람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에블린은 아서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이었습니다.
에블린은 아서와 만난 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을 기록해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가을의 사랑이었습니다. 아서는 에블린의 선물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에블린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당신과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가을의 사랑을 함께 읽으며 지난 날을 추억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서와 에블린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힘으로 나이도, 과거의 상처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두 사람에게도 이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아서는 에블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에블린은 슬픔 속에서도 아서의 마지막을 의연하게 지켰습니다. 그녀는 아서가 떠난 후에도 그와의 추억을 간직하며 꿋꿋하게 살아갔습니다. 에블린은 가을의 사랑을 출판하여 두 사람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했고, 아서와 에블린은 영원한 사랑의 상징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에블린은 아서와 함께했던 추억의 장소들을 방문하며 그를 추억했습니다. 그녀는 아서가 좋아하던 장미꽃을 가꾸고 그가 즐겨 듣던 음악을 들으며 그와의 추억 속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에블린은 아서가 떠난 후에도 그와의 사랑을 가슴속에 간직하며 아름다운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아서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에블린은 아서와 함께 자주 찾던 템스 강변을 거닐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그녀를 비추고 강물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에블린은 벤치에 앉아 가을의 사랑을 펼쳐 들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초월하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는 늦은 나이에 만났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깊고 진실했다. 에블린은 눈을 감고 아서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아서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에블린, 사랑하오. 영원히. 에블린은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위로 아서의 얼굴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에블린은 아서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에블린은 아서와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 평화로운 미소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템스강을 따라 흘러 저 멀리 아서가 기다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영원히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에블린은 아서와 함께 자주 가던 찻집 더 올드로즈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나 사랑을 키워갔던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에블린은 창가 자리에 앉아 아서와 함께 마시던 얼그레이티를 주문했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향긋한 냄새를 맡으며 에블린은 아서와의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때 찻집 문이 열리고 한 젊은 남녀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에블린은 그들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의 아서와 자신을 보았습니다. 에블린은 그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두 분의 모습이 참 아름답네요. 마치 예전의 저와 제 남편을 보는 것 같아요. 젊은 남녀는 에블린의 말에 놀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에블린은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서와의 만남, 사랑, 그리고 이별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남녀는 에블린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에블린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말씀해주신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희도 두 분처럼 영원히 사랑할게요. 에블린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아서와의 사랑이 영원히 이어질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서가 떠난 후에도 그들의 사랑이 세상에 남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에블린은 찻집을 나와 템스 강변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흰머리.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에블린은 아서가 자신에게 남겨준 사랑의 힘으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아서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에블린은 가을의 사랑을 통해 나이를 초월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아서가 떠난 후에도 그들의 사랑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랐습니다. 에블린은 오늘도 아서와 함께했던 추억의 장소들을 찾아 그와의 사랑을 추억합니다. 그녀는 아서가 자신에게 남겨준 사랑의 힘으로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에블린은 아서와 함께 살던 저택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은 그들의 사랑이 시작된 곳이자 수많은 추억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에블린은 저택 곳곳을 아서와의 추억으로 채워나갔습니다. 아서가 좋아하던 책들, 그들이 함께 들었던 음악, 그리고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에블린은 매일 아침 아서가 좋아하던 장미 정원을 가꾸며 그를 추억했습니다. 어느 날 에블린은 저택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서가 젊은 시절에 쓴 시집이 들어있었습니다. 에블린은 아서가 시 쓰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시를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에블린은 조심스럽게 시집을 펼쳐 아서의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서의 시는 아름답고 섬세했으며 그의 깊은 감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에블린은 아서의 시를 읽으며 그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블린은 아서의 시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서의 시집을 출판하고 그의 시를 통해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에블린은 출판사를 찾아가 아서의 시집 출판을 의뢰했습니다. 출판사 관계자는 아서의 시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흔쾌히 아서의 시집 출판을 결정했습니다. 얼마 후 아서의 시집 사랑의 노래가 출간되었습니다. 시집은 출간과 동시에 큰 인기를 얻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에블린은 아서의 시집이 세상에 알려진 것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서의 시를 통해 그들의 사랑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에블린은 아서의 시집 사랑의 노래를 들고 그와 함께 자주 찾던 템스 강변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시집을 펼쳐 아서의 시를 낭송했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리. 세월이 흘러도 그대의 향기 내 맘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리. 에블린의 목소리가 템스 강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사랑의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에블린의 시 낭송을 듣던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에블린은 아서의 시를 통해 그들의 사랑을 세상에 알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아서가 떠난 후에도 그들의 사랑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에블린은 아서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아서가 자신에게 남겨준 사랑의 힘으로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에블린은 아서와 함께 자주 가던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나 사랑을 키워갔던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에블린은 미술관을 둘러보며 아서와의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때 그 화가는 에블린에게 자신의 그림을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에블린은 그 화가의 그림을 보며 젊은 시절의 아서를 떠올렸습니다. 에블린은 그 화가에게 아서와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젊은 화가는 에블린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에블린에게 자신의 그림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림에는 템스 강변을 걷고 있는 두 남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에블린은 그 그림을 보며 아서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그 그림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에블린은 아서가 떠난 후에도 그들의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서와의 추억을 가슴속에 간직하며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에블린은 아서가 자신에게 남겨준 사랑의 힘으로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서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에블린은 가을의 사랑과 아서의 시집 사랑의 노래를 통해 나이를 초월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아서가 떠난 후에도 그들의 사랑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랐습니다. 에블린은 오늘도 아서와 함께했던 추억의 장소들을 찾아 그와의 사랑을 추억합니다. 그녀는 아서가 자신에게 남겨준 사랑의 힘으로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블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에블린은 아서와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 평화로운 미소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템스강을 따라 흘러 저 멀리 아서가 기다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영원히 이어졌습니다. 알콩달콩 68세 아서와 65세 에블린의 사랑은 런던의 가을 풍경만큼이나 낭만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템스 강변을 따라 걷는 노부부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죠.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동화처럼 아름답게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뒤편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이야기, 외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서와 에블린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아서의 오랜 친구 토마스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토마스는 젊은 시절부터 아서와 함께 사업을 하며 동고동락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아서를 잘 알고 있었고 그의 성공 뒤에 가려진 고독과 아픔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토마스는 아서가 에블린을 만나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에블린이 아서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은 아서가 또다시 상처받는 것은 아닐까? 토마스는 섣부른 판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에블린에 대한 의심을 속으로만 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마스는 우연히 에블린의 과거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에블린이 젊은 시절 부유한 노인을 유혹하여 재산을 가로챈 사기 전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마스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에블린이 아서에게 접근한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는 아서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서가 에블린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에 섣불리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더 큰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습니다. 토마스는 결국 아서 몰래 에블린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에블린이 자주 가는 찻집, 갤러리, 심지어 그녀의 집 앞까지 몰래 따라다니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에블린의 행동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아서와 함께 있을 때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고 그를 배려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사랑에 빠진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토마스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과 눈앞에 보이는 에블린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마스는 에블린이 한 남자와 은밀하게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남자는 에블린에게 돈 봉투를 건넸고 에블린은 그 돈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토마스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는 이제 에블린의 정체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토마스는 곧바로 아서에게 달려가 에블린의 과거와 자신이 목격한 장면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아서는 토마스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에블린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그녀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서는 직접 에블린에게 진실을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에블린을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했고 토마스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그 남자와 무슨 관계인지 왜 돈을 받았는지 추궁했습니다. 에블린은 아서의 추궁에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가난과 절망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과거 자신이 사기를 쳤던 노인의 아들이었고 에블린은 그에게 오랫동안 용서를 구하며 훔친 돈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서는 에블린의 고백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에블린의 과거를 용서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관계를 끝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서는 에블린에게 시간을 달라고 말했고 에블린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저택을 떠났습니다. 아서는 에블린이 떠난 후 홀로 남아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는 에블린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녀의 과거는 그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서는 며칠 밤을 새워 고민한 끝에 결국 에블린을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에블린의 과거보다 현재의 모습을 더 믿고 싶었습니다. 아서는 에블린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결심을 전했습니다. 에블린, 당신의 과거를 모두 이해하오. 그리고 당신을 용서하겠어.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변함없어. 아서의 말에 에블린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아서의 넓은 마음에 감동했고 그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더욱 성숙하고 단단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토마스는 아서의 결정을 존중했고 에블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섣부른 판단이 두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블린은 토마스의 사과를 받아주었고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아서와 에블린, 그리고 토마스는 더욱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서와 에블린은 남은 인생을 함께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나이를 초월했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했으며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아서와 에블린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은 나이와 과거를 초월하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아서와 에블린의 사랑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
우리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것입니다.